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세지소사 공장장 예술지기 이재룡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두 개의 세지소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구분이 되는 거예요? 뭐가 구분이 돼요? 두 개가 나무 구분이 되냐고. 척 보면 하나는 이파리가 좀 크고 네. 하나는 소엽이고 그런 것 같네요. 왜 그래요? 나무가 원래 좀 그러죠. 나무- 소엽도 나무 똑같은 소사나무라도 네. 어떤 거는 좀 이파리가 넓은 것도 있고 네. 좁은 것도 작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이건 지금 소엽이고 네. 이게 아주 대엽은 아닙니다. 네, 아주 대엽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중엽하고 대엽하고 중간. 중엽과 대엽의 중간. 네. 그래서 이 나무가 똑같은 나무라고 해도 약간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죠. 무슨 백소사가 있고 흑소사가 있고 뭐. 백소사 있고 흑소사 있고 그래요? 아니 그런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나무를 가지고 오늘은 순짓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일단은 작은 거부터. 이파리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나무 상태를 갖다가 점검을 좀 해보십시오. 지금 나무로 서서히 돌려볼 텐데 지금 이 나무는 작년에 예술식으로 완전히 분갈이를 한 거예요. 그래요. 작년 5월 말부터 거름을 줬겠죠? 네. 거름을 줘가지고 올해 지금 4월 달부터 거름 주기 시작해서 오늘이 지금 5월 16일인데 지금 몇 번을 거름을 줬는군이 예술피해 액비를 5번 줬습니다. 이번 한 주는 지금 건너뛰는 죄예요. 한 번 건너뛰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5번 주고 있고 작년에 그 거름을 이거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어떤 거? 여기에 수꽃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이게 이 작년에 순집기를 갖다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수꽃 떨어졌어요? 네, 수꽃이 떨어져버렸어요. 금방 손대면서.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이제 다 나머지는 다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네, 나중에 이제 또 지금 다른 없어? 나무에서 있을지도 몰라요. 자, 지금 여러분들 나무 상태를 점검을 해서 이 정도가 되지 않았으면 나무가 아주 세력이 약한 겁니다. 이 나무가 지금 세력이 아주 왕성한 나무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술에서 있으니까. 세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올해부터 이제 또 미친 듯이 성장을 할 겁니다. 작년에 분갈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나무들을 어떻게 이 순정리를 할 것이냐. 근데 순정리를 하면서 진짜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초보인들은 진짜 많이 헷갈릴 거예요. 전문가들은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나와서 설명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방법들을 다 익히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한번 봐보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순접기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 여기 한번 봐볼게요. 지금 보면 요건 지금 2차순 건강하게 밀고 나오죠. 네. 여기도 2차순 이제 밀고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 세 번째 순은 2차순이 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라버렸어요. 말랐네. 네, 말라버렸죠. 그러면은 이렇게 요 끝을 갖다가 나무를 갖다가 키우기 시작하면은 나무 사이가 엄청 길어지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것이 1년에 1cm만 길어진다라고 하더라도 10년이면 10cm. 저같이 보통 이게 지금 나무 수령 자체가 30년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취목에서 분홀림 한 지가 10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10년 되면은 앞으로 30년 더 키우면은 양쪽으로 늘어나가지고 대형, 60cm. 완전 초대형 분재가 돼요. 네. 근데 그렇게 키우면 안 되죠. 그렇죠. 나무가 벙벙해지죠. 저같이 또 아금박스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나무를 순을 갖다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지금 그 소사 취목 따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예술지기처럼 아금박스럽게 나무를 예쁘게 만드느냐 그 순집기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이 나무는 일단 소엽소사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네. 이파리가 작은 거. 이 소엽소사는 잔가지가 아주 빽빽하게 잘 발달을 하죠. 네. 그래서 이파리도 이제 자잘하거든요. 그래서 잔가지가 발달하는 나무는 제가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데 이 마디 사이도 짧습니다. 이파리가 작은 것은 이 마디 사이도 짧아요. 그 마디 사이를 짧아서 소품으로 만들기에는 딱 이 좋죠. 소엽소사가 소엽소사. 딱이죠. 근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가까이서 한번 어디? 찍어보세요. 이 나무로 순짓기를 할 때, 예? 순짓기를 할 때, 자, 이건 죽은 가지죠. 순이 나오기를 바랐는데 안 나왔잖아요. 네. 그럼 여기를 잘라주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자릅니다. 여기를 잘라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너무 우리 올라갔어. 부감독이 좋아하는 삼거리 너무 나와 올라갔어. 있잖아요. 예. 이렇게 돼 있죠? 요 가지 나와 있고 요 가지 나와 있고 이게 대칭으로 나와 있는 가지는 아니에요. 네. 근데 자를 때 순짓기를 할 때 요 작업도 병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긴 놈들은 이렇게 잘라줘요. 그러면 이게 압축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을 집어도 이 길이가 더 확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지 정리하면서 순짓기를 같이 해주는데 이렇게 해주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여기도 보면은 여기 V자로 이쁘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안에 가지가 또 길어졌어? 네. 그러면 여기서 요걸 잘라줘 가지고 이 끝에 세력을 죽입니다. 그래서 순짓기의 목적 자체가 뭔 거니? 나무 전체가 골고루 나오게 하는 거고, 예술에서 이 세지소사를 만드는 비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뭔 거니? 가지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작게 밀고 들어간다라고 그러죠. 이 단계가 되면은 계속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나무들을 갖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면은 일단은 순짓기의 기본은 한두 입 남겨놓고 계속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자를 때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서 최대한 압축시킬 수 있도록 짧게 나가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가지 같은 경우는 이 이파리 모양을 봐가지고 한마디를 남겨놓고 자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그래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반듯이 큰 것이 아니고 자잘한 곡이 들잖아요. 이 자잘한 곡이 드는 것이 바로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짓기는 나무가 이렇게 끝에 강한 것들을 갖다 1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무 세력을 갖다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나무 줄기 자체에 곡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력을 분산시키기도 하는데 이 나무는 거의 완성목 단계입니다. 완성목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다시피 도장지가 없어요. 그쵸? 도장지 이것 하나? 두 개? 아니 그런데 네, 어떤 분은 뭐 걸음을 많이 줘가지고서는 도장지가 쭉쭉 길어나니까 그 주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걸음을 거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이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많아져가지고 완성목에 가까워지면은 이게 도장지 안 생깁니다. 그리고 마디 사이가 얼마든지 이렇게 짧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술처럼 이렇게 취목을 소사들은 못 만들어내잖아요. 마디 사이가 길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만들었어야지. 그러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세지조사 받아보신 분들도 알고 이미 영상 한두 번쯤은 다 보셨겠지만은 마디 사이 다 짧게 만들고 그 짧은 그 곡 다 넣으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다 그래요. 그 예술을 흠잡기 위해서 원래 잘 나가면은 그 뒤에서 물고 늘어지면서 흠잡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스타 어쩔 수 없는 운명인데. 스타? STAR이 아니라 스스로 타락한 자.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순짓기를 할 때 예술 같은 경우는 왜 이런 게 나오는 거니? 제가 이 학교 다니면서 이 많은 나무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진짜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더더구나 나무도 적당량이 아니고 넘치도록 많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내는 것이 나무를 관리하는 것은 최대한 그리고 또 취미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직장 생활하면서 진짜 바쁘게 직장 생활하고 주말마다 오늘은 어디 안 가느냐 하고 이렇게 도끼눈을 뜨고 있는 그 배우자하고 기대
차 있는 그 아들, 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나무 만질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문지르는 것도 바쁜데. 그러면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죠. 빨리빨리 만들고 최대한 들어가는 시간을 갖다가 아껴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 제 방식이 진짜 좋을 거예요. 왜? 이렇게 가위질 몇 번 하니까 나무 안 이뻐졌어요? 네, 이쁘셨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입이 안 트는 나무들 가지들 있잖아요. 이게 마른 가지거든요. 어디 맞아. 여기 보면은 네. 이파리 안 트는 놈 있잖아요. 네. 이런 건 이제 마른 가지니까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 안에도 공기 잘 통하게 이렇게 잘라주고. 그래서 이렇게 순을 자르는 것은 이 나무 자체가 햇볕을 봐야 이 뭐랄까 호르몬? 이게 응축이 돼가지고 네. 싹을 밀고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골고루 햇빛이 좀 들어가고. 골고루 햇볕이 들어가게 해서 안에 숨어있는 눈들, 아까 처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 나오다가 말라버리는 거,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를 하고 나무 전체 세력을 쭉 고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죠. 네. 그래서 나무를 갖다가 하는데 이게 풀 있어요. 왜? 이게 풀 있는 것은 이 게으름의 상징입니다. 이거. 왜 풀 있죠? 불 왜 나한테 물어봐요? 예? 이 풀은 우리 감독님 목 아니었던가? 뭐 아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소품으로 키우기도 좋고 우리 감독님 말씀으로는 요 사이즈보다 약간 더 작은 것이 진짜 이쁘답니다. 맞습니까? 네, 그건 개인적인 견해예요. 개인적인 견해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중대역, 중엽이라고 중대역. 중대역. 자, 이 나무들은 그러면은 무조건 이파리가 좁고 혼다는데 향긋이 좋다는데 그 이 나무는 격이 떨어지는 나무입니까? 그거는 또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게 있습니까? 아이고 빙빙 돌리지 말고 그냥 이야기합시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자, 이 나무들은 이파리가 큰 나무들은 일단은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똑같이 키워도 뿌리빨이 빨리 만들어져요. 마치 산단풍하고 내정단풍하고 그 뿌리빨 만들어지는 속도가 차이가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산단풍 같은 경우는 7년이면 근장 다 만들거든요. 근데 7년 산단풍이 만든 근장을 내장단풍은 곱빼기 내지는 세곱빼기 한 20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 그 소엽소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가지를 잘라도 이것은 마디 사이가 소엽소사보다는 길어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마디 사이가 길다라는 말은 빨리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겠죠. 왜냐면 이파리가 넓으니까 그러면 광합성도 이 나무는 많이 할 것이고. 소품보다는 중대품? 중대품 쪽에 어울리는 나무죠. 중대품 쪽에 어울려가지고 나무를 갖다 자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적용을 해도 얘들은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중대품으로 대품까지는 힘들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냥 이대로 소품으로 키워도 되죠. 좀 부지런히 잘라주기만 잘하면. 그 계속 이제 좀 압축을 해나갈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가지 정리 해놓고 나면은 나무는 훨씬 더 예뻐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난 너무 조밀한 것은 싫어. 좀 이렇게 공간이 있고 여유 있고 좀 약간 해성해성한 것이 좋아. 그런 분도 분들도 있어요. 많거든요. 네. 그냥 그런 분들이 선택해서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르는 방법은 이것도 큰 것이나 작은 거나 우리가 이제 이 자를 때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이렇게 자릅니다. 가장 단순하게 그냥 잘라요. 그렇게 하고도 나무가 얼마든지 예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쉽고 복잡하고 어렵게 이 나무를 갖다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 나무를 만드는 것이 물론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하나 신경 써가면서 진짜 걸음 주는 거 봄에는 어떤 걸음을 주고 여름에는 어떤 걸음 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무들은 그거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이 영양실조에 다들 걸려있는 게 태반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영상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아니, 심지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걸음 많이 줄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영양실조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나무는 지금
뿌리빨 한번 보십시오. 뿌리빨 예술 같지 않아요? 예술이에요. 예? 나 믿어지지가 근데, 않아요. 나무가 빨리 만들어지고 이 뿌리빨이 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뿌리빨은 더 좋아져요. 맞아요. 그래서 뿌리빨 좋은 나무들 기가 막히게 하는 나무들 보면은 열 중에서 절반 이상이 대역이에요. 이 그렇죠. 이파리가 비교적 큰 거다. 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나무는 더더구나 이제 작년 겨울에 지금 철사를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순들이게 강하게 밀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솔직히 그냥 제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자를 때 긴 것 자르고 짧은 것은 그대로 놔도 물론 짧은 것이 자를 필요가 없는 나무들은 안 자르겠죠. 안 자르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행문이 이 한두 마디 남겨놓고 다 잘라버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앞서 갔던 나무나 뒤처진 나무나 똑같은 출발점이 다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갖다가 자주 해주면은 이파리 긴 것들은 더 많이 자르고 조그만 나무는 이렇게 키우고 이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나무를 액비를 걸으면 충분히 좋아지고 세력을 쫙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 사실 이렇게 가위 들고 설치는 작업이 엿장수 마음대로 신선놀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단 세력이 좋아야 나무도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고 그런 세력이 것이지. 좋아야 첫째로는 분갈이 할 때 이 용토를 다 털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냥 두 번째 세력이 좋으면은 이렇게 철사를 걸거나 이런 좀 심한 작업을 해도 나무 체력이 좋기 때문에 다 버텨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하게 잘라내도 이거 금방 또 회복이 돼요. 이렇게 잘라내면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거 또 잘라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감독님한테 혼나는 것이 열심히 걸음 줘서 잘하게 해놓고 또 자른다.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2년치 키울 것을 1년에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죠? 이미 나와서 활동하고 얘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데 사람은 많이 먹고 살이 찌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비만으로 인해서 온갖 성인병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나무는 안 그래요. 나무는 밑둥 커가지고 키 쫙 닮아간 거, 그거 가장 비싸잖아요. 그렇죠. 값어치가 나가죠. 밑둥은 크고 키가 작을수록 비싸잖아요. 네. 사람이 그래봐요. 요것도 먹지. 사람이 그랬으면 자기 관리를 안 제가 했다는 결혼 순위 0.01% 순위였을 겁니다. 제가 키가 작달만하고 배가 이렇게 푹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하고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은 신경으로 보면 안 돼요. 얘들은 나무 줄기도 두껍고 건강하고 할수록 병충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지고, 그 다음 철사거리를 해도 나무가 가지가 고사하거나 나무가 말라 죽는 일이 없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나무는 100%에 맞추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갈이 할 때 화분 100% 맞춰서 딱딱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유 있게 10%, 20%, 심지어 어떤 분은 300%까지 준비를 해요. 분 하나 맞추려고 분 10개 필요하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나무는 제가 볼 때 110%, 105%, 그러니까 5%나 10% 정도 넘치게 키워서 자주 잘라주고 손보는 것이 나무 건강이라든가, 또 그러잖아요. 얘가 활력 있게 자라주면은. 그래, 그럼 더 우리도 거기서 건강한 에너지를 그렇죠. 받잖아요. 할 걸음을 가지고 이건 몇 개 넣고 이건 몇 개 넣고 해가지고 그 나무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줘서 건강하게 키워가지고 좀 오버한다 싶으면은 이렇게 오늘같이 바람 불고 그 다음에 와이프 오고 와이프가 아니 배우자하고 싸운 날 와가지고 가위 들고 차분히 여름도 자르고 처음도 자르면은 내가 와이프한테 이것을 서운하게 했구나, 이런 부분이 많이 거시겠구나 해서 마음도 풀어지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배우자도 풀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인생도 둥글둥글해지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분재를 하는 즐거움 아니에요? 자, 이상 세지소사 공장장, 거짓말로 인생을 발견한 철학자, 사이비 철학자 사이비 철학자. 예선실이 이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